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이런 간행물들이 한 번씩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다가 급락하다가 다시 조금 만회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조금 안 좋은 그런 형태로 끝났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 실제로 이런 간행물들에 나오는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는지 혼자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중에 이제 부자 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와닿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뭐 아껴라, 뭐 재투자해라, 뭐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실제로 이런 간행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부자들의 루틴을 제가 정리한 거고, 여기는 이제 기본 본문인데요.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루틴은 종이신문과 뉴스 보기 합니다. 저는 이제 뉴스 보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종이신문은 그 MK 매경에서 앱이 있어요. 지난 일자를 보는 거는 무료고요. 오늘 날짜 보는 거는 이제 15,000원 유료입니다. 이제 그거를 한 번씩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침 운동과 산책은 거의 불가능하죠.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을 가져가는데 현실에 우리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할 것 같아요. 종이신문을 읽으면서 러닝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연예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경제 뉴스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 책 문제예요. 책은 부자들은 연간에 10권을 읽고 이제 우리는 6권을 읽는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기본으로 읽는 것 같아요. 책을 좀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 유튜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10권 정도를 책을 읽는구나. 우리는 한 달에 5권을 읽어가지고 5배 부자가 되자라고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뭐 이런 취미생활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골프와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컬렉팅과 파인 다이닝을 좀 자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긴 합니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고, 평균 수면 시간은 7.3시간, 그리고 일반 대중은 잠을 좀 더 많이 잔다라는 내용인데 7시간 자면 되게 많이 자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끔씩은 이렇게 하면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엑셀로 해서 이거 뭐 배당이 살 수가 있나, 뭐 그 주식이 10,000원인데 10% 배당이 매달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한 번씩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은행장이 추천사 하면서 대한민국 PB들이 어떤 상품들을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보실까요? 그 남자와 여자의 자산 관리인데요.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 조금 더 적은 관심, 그리고 정보 수집 채널이 은행 PB 그리고 신문 잡지고, 뭐 유튜브나 SNS가 될 수 있겠죠.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식인데, 자, 보세요. 이제 매체를 통하는 게 남자, 은행 PB를 통하는 게 여자입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은행 가가지고 ELS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목표 지향적인 부분,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배우자한테 우리는 이제 상속을 고려하는 반면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한테 상속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야수의 심장은 남자가 많다라는 거죠. 적극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것이, 저도 이 유튜브에 통계가 있거든요. 뭐 연령대는 이제 골고루 늘어났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저의 또래가 이렇게 있는데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성별이 남자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좀 그 제안을 드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월등히 많으니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매력이 지속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채권은 사실 지금 보시면 이게 TLT거든요. 이제 금리가 빠질 때 가격이 요런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채권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힘든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화를 매수하라는 거 있거든요. 엔화 매수가 아주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 이슈였어요. 엔화가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1년을 끌었거든요. 최근에서야 약간 반등하고 있어요. 그동안 엔화를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저는 다행히도 저 당시에 1년 동안에 엔화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 모르는 거잖아요, 매크로 쪽은. 자,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ETF는 이제 국내 반도체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유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와
이거 투자자들의 좀 괴리가 있습니다. ETF는 수수료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그냥 사기만 하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 증권사에서는 거의 추천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직접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큽니다. 근데 시장의 지금 최근 트렌드는 바로 ETF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들의 그 뷰를 바탕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품도 되게 다양하고 웬만해서는 손실 보기가 힘든 게 바로 ETF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섹터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자, 예금 아무래도 은행에서 쓴 거다 보니까 예금이 가장 높다,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 PB와 증권 PB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은행 PB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소통 전문가입니다. 근데 증권사 PB들은 공부를 못하면 기본적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상품들을 몰라도요. 그냥 손님들이 자산이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괜찮대요. 한번 해보시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 PB들은 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이건 100%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금 쪽으로 많이 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ELS 단순한 ELS를 많이 좀 권하게 되는 ELS가 수수료가 1%가 넘잖아요. 우리 ETF 아무리 높아봐야 0.3%. 근데 ELS는 가입하자마자 바로 1억이면 100만 원 떨어지는 겁니다. 수수료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과는 조금 더 괴리가 있다. 그리고 증권 주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은행 쪽이다 보니까 채권을 사라 그러고 이제 외화로 보유하라 그러고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상품들만 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루틴 정도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종이신문을 보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경기 전망 같은 거는 실물 경기 전망은 안 좋지만 조금씩은 나아질 거다. 부동산 경기 전망 안 좋지만 조금씩은 나아질 거다라는 거, 이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부동산 비중의 감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냥 완전히 예측일 뿐이니까요. 자, 부자들은 채권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채권들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에요.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이자가 지급이 되죠. 근데 그 이자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절세 채권이라고 해서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자는 이만큼 나오지만 표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발행되는 채권들이 있어서 얘는 이제 절세 채권이라고 채권들을 진짜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낮죠. 3%, 4% 많아봐야 5%안 되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채권들은 약간은 우리랑 약간 안 맞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군 추천은 이제 채권과 ETF가 외화입니다. 주식은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대단한 걸로 있다고 봤지만 현실은 이제 금리가 안 떨어졌고 환율은 최고치다. 환율이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환율은 최고치다. 환율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늘 적기고 ETF는 현업과 괴리가 있다라는 내용은 ETF 아까 그 내용이에요. 주식을 직접적으로 하면 수익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손실도 되게 크다라는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ETF는 현업에서는 반드시 좀 말씀 많이 안 드리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기는 ETF가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겁니다. 저도 주식쟁이지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의미 이렇게 이제 부자의 행복들은 이제 일반 대중보다 이제 부자가 돈의 행복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돈이 고통이잖아요. 많이 벌어야 되고 없으면 죽는 거. 그런데 부자들은 이제 돈은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50억 원까지는 행복이 늘어난대요. 그러다가 뭐 70억 원 이상에서 크게 반등하다가 이제 꺾이는 듯한 100억까지 벌면은 이제 돈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월 소비가 안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하락된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네요. 우리는 연소득이 4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안 되겠네요. 보면은 왜 했나 싶습니다. 금융소득을 목표하는 구간은 5%에서 10%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을 하면요. 저도 옛날에 제도권을 한 3, 4년 전에 할 때는 2, 3년 전에 할 때는 5% 혹은 8% 나오면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 8%로 답이 안 나와요. 엔비디아 같은 거 뭐 몇백 프로씩 올라버리니까 조금 더 욕심내다가 이제 팔아야 될까요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하면 폭망하고 이런 시장이다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요. 은행 3%니까 거기에 한 두세 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배는 보수적인 거, 세 배는 조금 더 공격적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3, 40%씩 40%씩 막 이렇게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좀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편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내일 일요일은요, 제가 그 주식 방송을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시장 중요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이랑 그다음에 한화오션 또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한국포스증권이라는 데를 인수 합병을 성공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로 좀 포트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